2억을 100억으로 불리신 분이에요.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얼마예요, 대략? 이거보다 2배 정도 되겠죠? 학교 교사로 근무하셨고 지금 퇴직하셨죠? 네. 약 1000% 정도 수익이 숫자 자체가 거의 뭐 사기급이에요. 오늘 그 사례 낱낱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장 크게 불리는 방법, 귀여운 돈이라고 하더라도 엄청 크게 불릴 수 있습니다. 행복재테크에서 활동하시는 재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탱크에서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맡고 있고 정말 적은 돈으로 가장 크게 돈을 불린 재테크 잘하는 아름다운 여자 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억을 100억으로 불리신 분이에요.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재한님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지금 퇴직하셨죠? 네. 학교 교사로 근무하셨고 2014년에 행복재테크 가입하셨고 2억 원도 어떤 2억 원이냐, 전세금 2억으로 시작을 해서 100억 이상. 그때 제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무장님께서 뭔가 상징적인 그런 금액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했을 때 그때도 이미 100억을 넘었지만 지금은 얼마예요, 대략? 이거보다 2배 정도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2억으로 200억이에요. 200억. 100억 치워. 200억이 되신 분이에요. 200억이. 초핵심지 서초 강남 지역에 세 채 아파트 보여요.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200억 훨씬 이상이 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사례 낱낱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야? 여러분들 아마 의아해하실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핵심지에 세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방법, 재한님 스토리와 함께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산 주택인가요? 아닙니다. 이 순서로는 두 번째라고 보시면 순서로는 두 번째 했는데 3억 5천으로 주택을 사신 겁니다. 심지어는 이 돈도 없어서 저희 어머니와 공투로 하였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더 큰 어떤 거를 해놨기 때문에 남는 돈을 또 이렇게 다 그러시잖아요. 다 보이는 거야. 그냥 돈 되는 건 보이니까 이걸 또 안 살 수도 없고 어떻게든 쥐어짜서 또 쥐어짠 거죠. 정말 마른 걸레를 여러 번 쥐어짜서 그리고 대출도 활용하고 전세 뭐 이런 것들 다 활용해서 이 허름한 주택을 샀습니다. 매매 가격은 10억 3천인데 대출하고 전세를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은 3억 5천만 원. 결과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집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여기 어딘가에 아까 그 집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단독주택이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아파트 두 채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두 채 받았는데 한 채가 84제곱미터, 27억. 그 다음에 5구도 하나 받으셨어요. 20억. 현재 시세가 지금 27억이고 이거는 호가고요. 5구형은 20억이 실거래가 찍혔는데 아마 더 상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수익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은 이제 매가가 10억 3천이었지만 제가 실은 3억 5천에 이걸 매입을 했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1+1이라고 해요. 1+1, 이게 편의점에서만 봤지 이거를 그냥 아파트로 보내요. 1+1. 단독주택이었는데 이 구역에서 단독주택 소유주 분들께서 너무 많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단독주택 소유주들에게는 1+1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 입김이 작용했네요. 이게 단독주택이 또 토지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토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재개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으로 수익 37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 1000% 정도 수익이 숫자 자체가 거의 뭐 사기급이에요. 그냥 주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정말 마른 걸레를 몇 번 짜더라도 단독주택을 무조건 잡았던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는 5억으로 아파트 매수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 전 이제 사진이 좀 빠져 있긴 한데 같은 구에 있지만 한강변 아파트예요. 거의 1:1 재건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세대수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그 동네 분들에게는 정말 미운오리 새끼였어요. 외면 받고, 옛날에는 한강변이 이렇게 각광받지 않았어요. 너무 춥고 이 샤시가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인기가 없는 아파트였는데 1:1 재건축이고 그로 인해서 분담금이 조금 많았습니다. 3억의 분담금을 내게 됐어요. 8억 4천인데 플러스 3억을 넣어서 11억 4천이 된 거죠. 그렇죠. 제가
실제로 투입한 금액은 5억 정도였습니다. 네. 전세도 끼고 대출도 좀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금에서 불려서 만든 돈으로 매수를 했던 거고, 매수 타이밍이 실은 어려웠던 시기예요. 이사를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요. 인근 한강뷰가 70억대니까 그만큼 이 초핵심지에서는 움직임이 다르네요, 그냥. 네, 맞습니다. 이 자산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재벌로 태어난 게 아닌 이상 자산에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실 거는 재한님도 학교 선생님, 공무원이었고 학교 선생님이 연봉이 엄청 높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세금으로 2억으로 몸테크를 하시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거를 살 때만 하더라도 계속 대출, 레버리지, 영끌이라고 했던 거는 그만큼 힘들게 돈을 좀 모아서 자산을 불려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시작 단계부터 이루고 가는 과정, 그 부분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이 전문직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남편이 돈 잘 벌었겠지 뭐. 네. 절대 아닙니다. 남편분이 안전문직. 네, 안전문직 그냥 회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딱 알고 가면 어디를 살면서 계단을 만들어 가야 되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한님 신뢰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해서 성과를 정말 다 내고 이렇게 크게 불린 분이 거의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만이 정말 영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산도 불려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독보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크게 불린 방법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재개발 재건축이 뭐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은 노후화된 건물을 뜻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쳐진 곳이 많이 노후된 곳인가요? 네, 이게 지금 다 빨간 끼만 보여도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붉은 끼만 보여도 지금 붉은 벽돌이 아니라 노후도가 높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하죠. 네. 아까 저렇게 헌집이 새 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후화된 건물을 새 건물로 만들면서 자산을 굉장히 많이 증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도 거의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 어떻게 아파트로 바뀌고 이렇게 좀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고, 이런 그림을 공부하신 분이 지금 현재 9억이 아니라 미래에 바뀔 모습을 보면서 확실하게 좀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사무장님께서 조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조감도가 정말로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아, 그쵸. 네, 그래서 제가 투자한 그런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조감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아, 단독주택을 사시면서 조감도를 딱 보신다. 역시 내가 사는 건 이 물건, 이 허름하고 정말 쓰러져가는 이런 붉은 벽돌 물건이지만 얘가 이제 얼마 후에는 멋있는 새 아파트가 된다. 그려진 그림이 완성되는 거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또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걸 보니까 그 기간에 또 주변 아파트 가격도 막 계속 상승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노후도가 됐다고 다 되냐, 왜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왜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고 불편한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인프라를 현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온리 원 방법. 알짜 지역에 있는 그거를 부시고 새 신축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지금은 대규모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서울에는. 그러다 보니까 낡은 것을 부시고 새 물건을 만들면서 공급을 거기에 덧붙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네, 멀쩡한 걸 왜 부셔가 아니라 지금 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주택을 이게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택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좋은 주택으로 더 가구 수도 늘려가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건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소중하고 작고 귀여운 건물이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돈으로 건물을 짓게 됐냐? 강남에 지었어요. 제 돈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실은 이 재건축을 통해서 세입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 세입자가 내는 그 전세금이 상상 초월이에요. 정말.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예. 세입자분이 낸 전세금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많이 나옵니다. 그걸로 그냥 뚝딱 건물 하나 지을 정도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2억으로 100억, 200억 만들 수 있냐. 방향성 맞게 이렇게 투자만 잘 하시면 충분히 세입자의 돈으로도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저를 보시면 그 사례가 있는 것이죠. 가끔 저도 재개발 재건축 물건 나오면 제가 여쭤봅니다. 이거 물건 어떤가요? 이 지역 어떤가요? 그러면 거의 바로 막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것 때문에 좀 다른 물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거의 서울 지역을 또 깨고 계세요. 본인
투자도 잘하지만 또 다른 분들도 정말 좀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재환님 사례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러는데 최근에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했던 사례를 또 여러분들이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사례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8억을 20억으로 불린 사례네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에 계신 분이 아니라 경기 서북부의 신축 아파트에 거주를 하셨던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첫 시작은 실은 8억이 아니고 3억 5천 분양가가 이게 3.5억에 분양됐는데 그래도 그게 8억이 된 거네요. 그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잘 갈아탔죠. 경기도에서 초핵심지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이게 어딘가요? 잘 보시면 보여요. 보이나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초핵심지인데. 자, 여기는 바로 말 많고 돈 많은 음마 아파트입니다. 음마 아파트고 이거를 8억인데 21억으로 매수를 하셨나요? 저는 실은 안 팔고 일단 물건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파는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물건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팔아버려. 좀 리스크를 좀 많이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물 잡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존 거 팔아놓고 돈 마련을 한 다음에 지금 쇼핑에 나서는데 그게 아니라 물건 사놓고 자금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팔아요, 실은. 그래요? 네, 그런 정도의 물건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저랑 다르게 먼저 물건을 정리를 하고 돈을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정말 엉뚱한 데를 너무 많이 보고 다녀가지고 제가 이제 딱 여기다 갖다 두면서 지금 여기는 박앤세일 중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정리할 걸 정리했어요. 뭐 주식도 정리하고 조그만 오피스텔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연끌을 한 거죠. 연끌을 해서 매수를 21억에 하였습니다. 현재는 31억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불과 뭐 한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최근 1년 반밖에 안 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에 살고 있어도 서울의 초핵심지 음마 아파트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억을 17억으로 불린 사례. 오늘 뭐 10억은 기본이네요, 대부분. 경기 동남부의 신축 아파트 거주하신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사례였어요. 그래서 광교 호수가 잘 보이는 그런 데서 살다가 과감하게 팔고 월세로 거주를 하시면서 이분은 그냥 본인은 월세로 거주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투자금 마련해서 이거를 사신 거네요. 네, 이 아파트는 거주 요건이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는 동네였어요. 잠삼 대청을 벗어나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받거나 하는 약간은 조금 더 수월했죠. 네, 그런 데를 아까 이제 풍선 효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데를 잘 찾으면은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7억에 매수했는데 현재 27억 된 사례입니다. 이 부동산을 보는 눈이 정말 이만큼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시기에 갖고 있냐보다 어느 물건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좋은 곳은 계속 오르게 되니까요. 이게 또 좋은 곳 바뀔 수 있는 걸 찾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더 저렴한 사례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 8천을 가장 크게 불릴게요. 1억 8천. 1억 8천 하니까 이제는 좀 만만해 보이네요. 네. 이분은 이제 경기 남부 화성 쪽에 거주를 하시고 자산 규모는 이제 아파트와 뭐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가지고 1.8억 정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초핵심지 용산에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빌라네요, 그죠? 네, 빌라 투자입니다. 빌라 투자가 가장 또 소액으로 가능한 재개발 투자잖아요, 그죠? 화성에서 서울 용산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매수를 3억 6천에 하셨나봐요. 3억 6천에 하고 1억 8천 전세를 껴서 갭 투자로 1억 8천 전세 끼고 샀으니까 투자금은 1억 8천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됐나요? 현재 시세가 약 8억 정도. 3억 6천인데 지금 현재 8억. 지금 8억은 현재의 모습이고 바뀌기 전의 모습이고. 네, 맞습니다. 이게 아파트로 바뀐다고 하면 바로 20억까지 시세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1억 8천으로 이게 20억 된다고 하는 게 아까 1억으로 100억, 200억 되는 게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도 정말 알고 모르고 차이는 자산 불리는 과정에서 정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어쨌든 가장 크게 불리는 거는 핵심지고 그 핵심지를 살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알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소액으로도 핵심지를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재하님이 아파트를 몇십억 주고 사라고 하면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안 사죠. 너무 이제 항상 이게 옛날 건물,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만 사지 제값 주고 못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랑 이제 스터디를 같이 다니시는 임장 다니시거나 하신 분들도 붉은 벽돌만 보면 가슴이 떨린다. 이런 분들이 막 있어요. 생겨요. 그쵸. 공부하면 이제는 오래된 건물을 봤을 때 오히려 더 신축 봐서 가슴 떨리는 게 아니라 오래된 건물을 봤을 때
더 가슴이 떨린다라고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사무장님께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듯이 붉은 벽돌을 봐도 우리는 보는 게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뭔가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붉은 벽돌도 다 그냥 개발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좀 잘 골라야만 하는 거죠. 이 재개발 재건축도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개 샀던 거가 다 지금 초핵심지에서 성과를 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감으로 하는 투자는 절대 아니에요. 한번 핵심지 투자 양극화되는 거 극복 방법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갈수록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왜 내 것까지는 이 온기가 오지 않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핵심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물건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필수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는 필수죠. 우리가 막 돈이 막 30억씩 있어서 새 아파트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 투자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익히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세를 주고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전세를 주거나 월세와 대출을 껴서 초기 투자금을 확 줄여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 투과 지역의 시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적극적으로 몸테크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재하님도 정말 몸테크 하셨잖아요. 저는 전문가죠. 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화장실이 안에만 있으면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 벌레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바퀴벌레 이따가는 거 막 잡아가면서 막 이런 거를 다 겪으면서 제가 자산을 불려왔기 때문에 조감도가 저에게 정말 위안이 많이 됐고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방법들을 계속 저에게 영감을 줬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지방 투자도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저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서울의 핵심지는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고 유행을 타지 않는 유일한 부동산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핵심지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투자는 결국에는 굉장히 비싼 구역을 싼 가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흑석이에요. 흑석. 흑석이 흑석.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죠. 네, 여기 여러분들 흑석이랍니다. 흑석. 흑석 동에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한강이 딱 보이는 곳입니다. 이거를 먼저 눈여겨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감도나 이 미래에 그려질 그림을 어떻게 상상하는지 또 지금 재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값비싼 아파트 여기는 뭐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25억. 현재 한 25억 정도 찍었네요. 네, 25억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지어질 곳을 또 한번 어딘지를 한번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걸 보는 겁니다. 지어졌을 때 또 가격도 웬만큼 나와야만 하는 거잖아요. 네, 25억의 아파트를 저희가 그냥 현금 주고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냥 이 아파트를 그냥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동네에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방법은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네네.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그 지역이 이쯤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방금 새 아파트가 된 거죠. 새 예. 아파트가 있던 거고 이거 보니까 다 새 아파트가 아니라 아직 지어질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 여기는 아까 25억이 아니라 매매가 15억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5억의 동네를 15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대출이나 뭐 이런 거를 활용을 잘 하시면 이 매매가 15억을 더 많이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5억 동네를 뭐 10억으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좀 기다리고 참게 되면 아까 또 그렇게 멋진 작품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쾌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여러 번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 내가 그렸던 그림대로 이게 딱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쾌감은 정말 잊지 못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주잖아요. 네네. 감사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네, 결과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잘 알고 재한님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박봉으로 시작했지만 전세금으로 몸테크 하면서 이렇게 불려서 다 첫 출발은 그냥 평범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초핵심지 투자를 하고 거주도 하시면서 현재 이렇게 많이 불을 키웠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핵심지를 제대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한번 준비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서울에 있는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 아니면
괜찮은 지역의 재개발 투자, 이거를 믹스한 거는 사람의 취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 난 돈 좀 더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래도 아파트 사는 게 좋아. 저는 그게 좋아요. 아니, 나는 소액이어도 얼마든지 몸테크할 수 있으니까, 아, 나는 핵심지라고 하면 나는 그거 참아낼 수 있어. 그래서 핵심지 아파트랑 재개발 모든 거를 한번 딱 정리해주고 코칭까지 해주는 코스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투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와 여유주님이 네. 딱 정했어요. 그냥 서울 핵심지 네. 투자반을 네. 이제 런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가 가진 돈으로 가장 최고의 아파트를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방향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는 온라인 강의 외에도 줌 라이브도 저희가 해서 Q&A를 드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 강의를 들었어도 정말 여기는 큰 돈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망설여질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핵심지 투자반은 특별 코칭권이 제공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우리 회원분들마다 너무너무 사정들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렇죠. 연령대도 너무 다르시고 직장 위치도 너무 다르고 학년기에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요. 네. 그 사정을 다 종합을 해서 네. 가장 좋은 베스트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은 재개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콕 집어서 선정을 해드리는 코칭권을 저희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까지 원래는 10만원, 10만원 이거를 받아야만 하는데 무료로 지금 재한님과 강남 여주님께서 코칭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핵심지 투자를 하고 싶다. 나는 지금 집을 정말 괜찮은 집을 사야만 해. 지금이라도 사야만 해. 그런 분들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지 투자반 3월 27일에 오픈 예정이고 알림받게 해두시면 오픈 시 문자로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코칭권이 있기 때문에 또 한정된 인원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또 서울의 핵심지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 코스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코칭권까지. 다른 데는 이런 거 컨설팅 할 때 50만원, 100만원도 받아요. 네, 이거 쿠폰 10만원 이거 잘못된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쿠폰이 쿠폰이 왜 10만원이야? 지금 쿠폰이 10만원이 아니고. 특히 저는 정말로 자세하게 사정을 다 봤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차후에 자금 운용 계획까지도 참고를 해서 이거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지역 매물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10만원이 아니라 사실 50만원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물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중개사분들은 좋은 물건 대신에 못 찍어주잖아요. 추천 못하는데 어쨌든 행크에서 많은 성공 사례, 또 돈이 좀 있으면서 나는 괜찮은 매물을 사고 싶다 하는 분들께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들이 그냥 평범한 맞벌이 부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사정에 이렇게 맞게 평범한 분들이 핵심지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거기에 동참하셔가지고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행크에서 소액 투자도 많이 하지만 저는 여유가 있던 분들, 그 다음에 핵심지를 또 원하는 분들께는 정말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사례가 정말 여러분들께 또 긍정의 자극이 되고, 나도 이런 길로 가면 되겠구나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길을 몰랐을 때는 못 가지만 이런 길이 있구나 라고 그걸 봤을 때는, 그때는 나도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장 또 잘 보여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안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네. 행크에서 즐겁게 공부하시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